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 고릴라 이야기, 그래서 우간다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예고를 이미 하셨어요. 예, 오늘은 르완다 이야기로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거냐면 비닐봉지가 없는 나라. 비닐봉지. 우리 사실 비닐봉지 너무 많이 쓰고 있지만 딱히 비닐봉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하지 않죠. 그냥 이제 덜 써야죠. 덜 써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저개발국들 다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쓰레기예요. 그렇죠. 그 쓰레기의 대부분은 이제 비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백이라고 이제 부르는. 근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 가난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럼 쓰레기가 많으냐, 물건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가난은 뭐 그 정도의 극빈이라기보다는 이제 워낙에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저개발국들도 물건이 저가 상품들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처리할 능력은 아직까지는 행정이나 인프라는 모자라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개발국에 가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아직까지는 생활 수준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빈곤 문제도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 캔, 뭐 유리병. 그렇죠. 르완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은 약간 좀 환경을 미리 생각해서 그런 어떤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가봤을 때는 사실은 많이 지저분했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길이니 뭐니 전부 다 산이니 숲이니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 르완다는 정부가 일반 소매업체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렇군요. 우리도 왜 마트에 가서는 뭐 비닐봉지 사야 된다.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없어요.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다 그 종이봉투, 그 갈색 종이봉투를 쓰는데 이게 수도가 키갈리라는 도시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 저기 지방의 국경지대 이런 데까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자가 포장되어 있는 비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죠. 그건 상품이니까. 근데 시민들이 쓰는 비닐봉지의 양이 없기 때문에 비닐 쓰레기가 거의 없고 아니 쓰레기 자체가 길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뭐 비닐봉지 사용 금지했다고 해서 이렇게 깨끗할 리는 없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기묘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너무 깨끗해서. 근데 이 나라의 이제 개발 수준이라든가 이 거리 다 흙길이고 막 이런데 뭐 도시에 이렇게 주요도로 말고는 흙길인데 너무 깨끗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쓰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잘못해서 흘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뭔가 되게 좀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나 여기서 쓰레기 하나를 떨어뜨리면 이거 경찰이 출동하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환경미화와 관련된 공공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이제 어떤 소득 이런 면에서 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 환경미화가 너무 많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억압적인 나라인 성격이 있어서 경찰이 또 감시를 이렇게 칼같이 하고 뿐만이 아니라 동네마다 새마을운동처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월말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다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나간다고 뭐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상 이렇게 안 나갈 수 없는. 그게 이렇게 진짜 서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옛날에 북한 배울 때 5호 담당제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쓰레기 5호 담당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5호는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이 행정구역마다 이렇게 행정구역 단계별로 쫙 해서 이렇게 담당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 관련 마을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이쯤 되면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깨끗하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좀 강박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강박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약간 압박감이 느껴지는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가시면 다 좋아하신대요. 외국 사람들이 가면은 깨끗하니까 이렇게 깨끗할 수가. 특히 이제 아까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너무 깨끗하다. 근데 너무 깨끗해서 저는 조금 좀 스트레스라 그러나? 물론 이게 뭐 행복한 불만이지만 나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겠구나. 흘려서도 안 되겠구나.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그런 압박감까지 느끼셨다고 하는 이 르완다가 사실은
아주 극심한 제노사이드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내전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그게 94년이었습니다. 1994년. 그래서 올해가 딱 30주년이어서 네. 제가 르완다를 방문할 때도 올해가 아무래도 제노사이드 30년이라는 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30년 전에 제노사이드가 어떤 거였냐면 네. 다수 부족은 후투족인데 네. 벨기에 식민 통치 시절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일종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었던 네. 이제 소수인 투치족 인구 구조로 따지면 한 85대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소수인 투치족을 후투족이 이제 학살한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 뭐 사망자가 뭐 150만 명, 200만 명 얘기되다가 오랜 조사 끝에 지금은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건 80만 명이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또 그 과정이 너무나 처참했고, 근데 그게 뭐 몇 년도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제사회가 외면을 했었죠. 도와주질 않았고 네. 나중에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네. 아프리카 순방길에 르완다에 원래 순방 일정이 없었는데 공항에 잠깐 내려서 도와주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내전은 1994년 그 해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도 새로 만들고 새 정부가 출범했고 네. 그리고 이웃한 탄자니아에도 이제 국제법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과 연관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네. 르완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 네. 그래서 이것을 진상규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주민들끼리 서로 섞여서 살던 사람들이 옆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해자가 된 이런 거여서 이 처벌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래서 네. 뭐 그 역사와 맞대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을 르완다는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반인도 범죄 처벌에 어떻게 보면은 모범 사례 같은 거 이런 걸로 거론이 되기도 해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때 이렇게 죄질이 경미했던 사람들 환경미화 예, 환경미화 이런 거 그런 이제 공익을 위한 활동 이런 거 뭐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일부는 뭐 감옥에 보내기도 했고 네, 네. 일부는 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거나 이렇게 뉘우치거나 하면은 다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해자 숫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네. 역사를 네. 갖고 있는 르완다인데 내전이 끝난 이후에 잘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복 뭐 이런 거 보복이 없었을까요? 처음에 있을 수가 있었고 약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정부가 그 이후에 세워진 정부가 네. 그 소지가를 없애는 데에 대한 강박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모든 것에 네. 어떤 그 명분이자 목적 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후투와 투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피그미라고도 불렀던 그 1% 남짓한 투화족이 있는데 후투 투치를 다 합쳐서 그냥 마냐 르완다 우리는 후투족 투치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르완다 민족이다. 나누지 말자. 예,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 제노사이드 발생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후투가 투치를 대량 학살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조짐들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투치족들이 탄압을 피해서 당시엔 후투 정부였어요. 그래서 뭐 우간다라든가 이웃한 나라들로 조금씩 피신한 상태였어요. 피신해서 르완다에 당시에 이제 후투 정권에 맞서서 네. 이제 게릴라 조직 같은 거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랬었고 학살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밖에 나가 피신해 있던 투치 이제 군사 조직들이 들어와서 네. 후투족 학살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새 정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년 전에 새로 정권을 잡은 이쪽은 이제 차별 없이 한다 그래도 투치족이 좀 많았던 예, 그런 지음도 사실 좀 그렇고 그래서 현 대통령이 이제 폴 카가메라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유명한 이제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이제 영웅이죠. 내전을 끝낸.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정부가 들어서 그 대통령은 딴 사람이 했지만 카가메가 계속해서 실권자로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새 정부는 부족 갈등이 재현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학살을 저질렀던 후투족들 중에 일부는 또 뭐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또 조금 폭력 사태 같은 거 저지르고 했는데 네. 뭐 그런 일들이 있긴 했고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루안다 내에서의 상황은 이미 94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주변으로 넘어간 딴 나라로 넘어간 후투족들이 조금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루안다가 작은 나라예요. 그 내륙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 동네에서 약간 좀 센 나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작지만 강한 나라? 네, 좀 규율 같은 것도 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이 군인들도 그 이후에 들어선 새 정부와 새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군기가 빡세고 규율 들어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좀 작은데 얘네가 일진인 이런 약간 느낌? 얘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정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내전이 끝나고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안정이라면 안정된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루안다를 이제 항상 이제 이게 참 아프리카 나라들 이야기할 때 괜찮은 나라들에 대한 평가가 아프리카 같지 않아라고 하는 이제 좀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세계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근데 이제 루안다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다들 아프리카 같지 않다고들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서아프리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 루안다가 유별나긴 유별나요. 진짜 너무 다른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군기가 잡혀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약간의 압박감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억압적이라 그러면 억압적일 수 있지만은 일단 현 정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 일단 가면은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너무 깨끗하고 좀 안정된 느낌도 너무 안전해요. 안전한 거는 제가 어떤 유튜브에 짤을 봤는데 뭐 여성들이 혼자 외국인 여성들이 혼자 여행해도 밤거리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 뭐 일본, 루안다 이런 나라들을 꼽더라고요. 실제로 너무너무 안전한데 룰이 많아요. 규칙이 많기 때문에 많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뭐 그 싱가포르를 가리켜서 규칙 많은 싱가포르 벌금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뭐 약간 뭐 자조적으로 잘 사는 북한이다. 그리고 루안다는 조금 가난한 싱가포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제 다만 위로부터의 안정. 좀 권위적인 안정이라는 게 문제죠.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되려면은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경제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열심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과하게 안정되고 과다는 표현 좀 그렇네요. 깨끗한 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지난 7월 15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폴 카가메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는데 뭐 안정된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참 그 곤란한 이야기하기 참 곤란한 이런 좀 당혹스러운 주제인데 제가 그때 선거 기간에 이제 루안다에 있었는데 선거 기간에 카가메에게 투표하세요 구호들이 이제 몇 군데 보이고 뭐 그 관련된 이제 선거 그 정당의 색깔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보이는데 구호도 딱히 없어요. 참 신기했어요. 선거인데 구호가 없고 우리는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다음에 선거면은 어쨌든 그러면 야당 후보도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사진이라든가 그런 구호 같은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정당은 아예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중간에 휴일날 되니까 이제 이렇게 관선 집회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공설운동장 같은 데 쫙 모아가지고 이 카가메 티셔츠랑 깃발 같은 거 그 정당 깃발 같은 거 나눠주고 사람들 또 그럼 다 그거 하나씩 받아가고 돌아오고 근데 뭐 거의 뭐 말 안 해도 알지? 우리 이거 카가메 대통령이 안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안정되고. 근데 그 내전 이 카가메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부 쿠데타로 짓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정당성이 처음에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전 진압하고 안정시킨 영웅인데. 근데 지금 그 뒤에 다른 대통령식이 잠깐 거쳤고 그렇지만 그때도 실세는 카가메 대통령이었고 카가메 대통령이 20년 넘게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30년 가까이 이제 권력자죠.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90%가 넘고요. 투표를 하게끔 안 하면 이것도 좀 눈치 보인대요. 그런 거 같네요.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눈치 보인다 그러고 그다음에 득표율이 뭐 98%.
근데 정부의 비판적인 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도 부정선거 아니다.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일단 상황이 안정적인 거는 사실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예, 그 나중에 어떡할 건가. 저렇게 민주주의 훈련을 안 해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예상외로 여성 권리가 또 르완다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 나라라고요. 30년 전 내전 때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제노사이드, 종족 말살이란 거는 어떤 뭐 부족이나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갖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 살해하는 씨를 말려버린다라는 게 그게 제노사이드인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결과가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했고 특히 여성들한테 너무너무 가혹했죠. 그 뒤에 헌법도 다시 만들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여성 인권 문제, 이 젠더 문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안정의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성차별이 굉장히 적은 나라로 꼽히고 결혼하면 재산은 뭐 재산 형성 기여도 이런 거 없이 부부는 무조건 50대 50 소유권. 그래야 함부로 이제 남성이 처분할 수 없게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법적인 차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의회를 비롯해서 선출직은 전부 여성 할당인데 지금도 의회에 여성 의원이 더 많은 드문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게 민간에서도 예를 들면 학교나 무슨 재단이나 기업이나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럼 무조건 여성 할당이 있기 때문에 남녀 동수이거나 여성이 더 많아지는 할당이 아닌 부분에서 이제 여성이 많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 젠더 평등 문제가 이 나라는 그것도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내전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과거의 비극이 이제 뭐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끝으로 질문드리면.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역사를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데 거기서 만난 분이 다음에 만약에 뭐 뭔가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는 부족 갈등이 아니라 경제적인 격차 때문이 아닐까. 이건 세계 어디나 같은 고문인 것 같아요. 이제 빈부격차 점점 커지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갈등은 경제적인 격차다. 이제 앞으로 그게 숙제가 되겠네요. 르완다로서는. 좀 많은 저희가 가졌던 뭐 선입견 편견을 좀 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프리카의 르완다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만나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